예, 그러면 쩐다TV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초반부터 사실 동학 개미운동 얘기를 많이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지 전망들도 각계각층 참 많은 전문가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히 5월장도 맞았고 또 기회도 생긴다고 하니 종목 얘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온투자자문의 이재준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종목을 참 많이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종목 얘기를 한번 듣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종목을 많이 준비하라고 해서 사실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예. 한 3종목만 주면 어떨까? 살 게 없는데 왜 자꾸 종목을 준비하라고 하실까? 네네. 그래서 찾다가 그래도 좀 낙폭이 심하고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니까 예. 그래도 거기에서 좀 수익적인 측면에서 좀 업사이드가 높은 종목을 좀 찾아와 봤습니다. 저도 사실 똑같은 생각했습니다. 예. 왜 이렇게 종목을 많이 갖고 오셨을까? 종목 살 게 이렇게 많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5개나 준비하셨고 또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으니까 예. 선정을 하셨을 테니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 예. 시장 전망부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5월 증시도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네.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사실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건 개인이 언제까지 계속 살 건가랑 외국인이 그러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들어올 건가인데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4월 달 언론에서도 그렇고 계속 개인들이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증시를 좀 받쳐주고 올렸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상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또 일화로서 스포츠 토토 하시는 분들이 주식이 와서 스포츠 토토개미라고 하고 네. 카지노 투자하셨던 분이 돌아와가지고 유턴해가지고 카지노 개미라고 하고 이 개미들의 이 다양한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예. 하거든요. 그런 자금들이 이렇게 오에 따라서 증시의 어떻게 보면 낙폭이 과대했다 그런 부분을 이슈로 가서 좀 일단은 접근을 했는데 매수를 했는데 사실은 이 유동성 장세로 이 4월 달에 좀 많이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3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경제 지표는 5월 경제 지표 했을 때 4월 달께 나오는 거거든요. 예. 4월 달께 분명히 타격이 있는 게 분명히 나올 겁니다. 크게 네. 나올 겁니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확정 실적 발표를 하고 조정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뭐냐면은 앞으로 2분기에 대한 우려감들이거든요. 실물 경제 지표가 좋지 않다라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이 불확실성이 나옴에 따라서 4월에 급하게 올려왔던 부분들은 일정 부분 좀 되돌림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3월 달이죠. 그 거래소랑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한시적으로 이 공매도 금지 외국인이 네. 있잖아요. 그 부분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일단은 받쳐주는 물량 수급이 매수세가 많지 않아도 좀 들어 올릴 수 있다는 부분이 개인이 있었거든요. 방어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그렇죠. 거고. 예.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가 또 풀리게 되면은 또 그에 대한 밸류가 고평가되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분명히 또 떨어뜨리는 만한 그런 이슈가 좀 작동이 될 수 있다라고 네. 생각했을 때는 5월은 좀 쉬어가는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숨고르기 장세에서 지금 1,400대 후반에서 1,900까지 올라왔었으면 급하게 30% 이상 올라왔거든요. 제가 봤을 땐 1,700대 중반까지는 한 번 더 조정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게 결국은 조정은 나오는 이슈는 결국 뭐냐. 이 경제 지표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고요. 지금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1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부분들은 3월 달부터 좋지 않았던 게 있었거든요. 1, 2월 달은 어느 정도 나왔던 게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 2월, 3월을 봤었을 때는 좀 선방했던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예. 4월부터 6월까지에 대한 실적을 좀 파악했었을 때는 좀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2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했었을 때 코로나19 때문에 타격받았던 부분들로 인해서 실적이 감소됐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기업별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전에도 W자 전망하거나 했을 때 2차 충격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거의 한 달 이상 동안 해왔는데 4월은 어찌어찌 버텨왔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돈도 많이 나왔고 그런데 실물 지표가 충격을 받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또 공매도 이슈 잠깐 잊고 있었던 건데 이것도 다시 살아난다면 좀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5월장도 어느 정도 보수적인 관점은 계속 유지를 하면서 그래도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아예 시장에서 발 뺄 수는 없는 노릇이고 해서 종목을 준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종목 그러면 이게 사실 첫 번째 1위 종목입니까?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1위입니다. 1위 그러니까 종목입니까? 1위, 2위를 제가 잡았던 게 예. 키워드가 결국 유가입니다. 유가. 유가 때문에 제가 1, 2위 종목을 잡았고요. 예. 지수가 올랐었을 때 유가는 안 올랐습니다.
그게 결국 왜냐면은 공장 가동화가 지연이 되고 이 셧다운 이슈 때문에 원유 수요가 지금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재고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 수요와 공급 간에 있어서 공급이 더 커지고 아직까지 수요가 그걸 받침을 못 해주다 보니까 균형 가격 자체가 계속 다운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재고 때문에 선물 같은 경우에 원유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유가 관련된 것도 얘기를 했잖아요. 예. 나왔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유가가 오히려 이제 증시가 조금 조정이 나오면 반대로 저는 유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올라갔던 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진단키트든 바이오 이쪽 관련해서 테마로 형성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일부 민감주들도 올라온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럼 유가가 올라가는데 왜 유가가 안 올라가고 계속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결국은 코스트 코로나 이후에 경제 정상화에 대한 시나리오 가정을 뒀었을 때 가장 많이 빠졌었을 게 가장 빨리 올라간다라는 부분. 기존에 네. 올라갔던 종목들은 오히려 숨고르기나 어느 정도에 대한 상승률 자체가 둔화될 수가 있는데 오히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제조업들에 대한 셧다운에 대한 부분들이 정상화됐었을 때 빠르게 올라오는 건 결국은 유가를 통해서 에너지나 원자재 섹터가 많이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두 종목을 준비한 게 바로 SK이노베이션과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예. 유가가 올라갔을 때 수혜가를 받을 수 있는 건 정유업종이죠. 근데 유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일단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들에 대해서 일단 전망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월 6일 날이죠. 5월 6일인데 1분기 실적 발표를 지금 발표를 예정하고 있는데 그때 IR까지 같이 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실적 컨퍼런스 콜. 근데 일단 정제 마진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의 수요 감소로 인해서 정유업종이 지금 현재 컨센서스 자체가 한 마이너스 9천억 정도. 적자 볼 거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불확실성들이 다 반영된 수치가 나온 후에 되돌림 현상이 전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주가는 호재에 나왔을 때 뉴스에서 파는 경향이 있죠. 근데 반대로 이런 악조건들이 다 반영이 되고 나서 오히려 펀더멘털이 어느 정도에 대한 밸류가 매력이 생기고 정상화가 됐었을 때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걸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노베이션을 갖고 왔고요. 두 번째 이노베이션이 SK 이노베이션이 하는 것 중에 2차 전지도 하고 있죠. 네. 근데 그 주말에 이 중국 쪽 관련해서 중국 자동차 업체에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이 탑재한다라는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지금 로컬 기업 그 배터리를 좀 쓰는 부분들에서 부담이 있다라고 네.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 2차 전지 배터리 셀 업체에서는 굉장히 좀 기회의 장들이 계속 나타날 수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은 유가가 회복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유업종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들이 지속적으로 좀 갈 수 있다라는 걸로 해서 첫 번째 종목을 갖고 왔고요. 예. 좀 더 디테일에 들어가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예. 두 번째는 조선해양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일단은 이 조선업도 유가가 올라갔을 때 수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조선업에서 찾다가 그중에서도 이 발주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수주 모멘텀이 있는 애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조선해양이 그 부분에서 LNG 쪽 관련된 부분에서 카타르 관련된 이슈가 있거든요. 네.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받을 게 좀 지연이 됐어요. 지연이 된 부분이 있긴 한데 지금 카타르나 이런 쪽에서 투자된 부분에서 이거를 당장 중단해라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매몰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네. 큰 투자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LNG선 관련된 이 프로젝트 관련된 이슈가 분명히 충분히 모멘텀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좀 이 유가가 올라가는 부분과 개별 기업의 모멘텀을 같이 본다면 한국조선해양도 충분히 접근할 만한 가격대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어떤 키워드를 유가 회복으로 얘기를 해주시면서 SK이노베이션과 한국조선해양을 얘기해 주셨어요. 유가 회복 얘기 듣고 혹시나 원유 선물 ETN 또 관심 가지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걱정도 좀 되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SK이노베이션 정유주 상승에 따라서도 함께 또 얘기를 해주셨고 근데 다만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한국조선해양은 포인트들 얘기는 해주셨는데 사실 손이 잘 안 가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그리고 5월에 대한 충격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기에 네. 그래도 접근이 지금으로서 가능한 겁니까? 그렇죠. 제가 접근을 했었을 때 사실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야겠죠. 어느 시점에서 어떤 이슈들이 좀 하고 코스피가 한 1700대 후반까지 나왔을 때 중후반 때 그때 이 종목을 관심 가져라. 이렇게 하는 게 원래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시장 지수의 조정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연히 포스트 코로나에서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에 대한 접근 방식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이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실시간 대응을 한다는 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업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제가 지금 이 5종목도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제조업 쪽, 정유업종 유가를 얘기하는 것도 회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포커스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빨리 올라갈 수 있고 가장 타격이 많았던 업종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가져야지 시장에서 언론에서 나오지 않는 업종들을 오히려 역발상으로 좀 관심을 갖는 부분이 오히려 수익적인 측면이나 하반 경직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분할해서 좀 접근을 하는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어떤 투자 포인트들까지 들어봤고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저희가 정해진 시간 안에서 세 종목 중에 제일 중요한 순으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종목은 어떤 세 번째 종목은 P&E 솔루션이라는 종목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예. 2차 전지 쪽인데 이쪽은 2차 전지 쪽 관련해서 어떤 그 사업을 하고 있냐면은 전수적인 그 장비 검사 장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검사 장비인데 뭘 검사하냐? 이 활성도 테스트를 하거든요. 활성도라는 게 수명이 어느 정도의 수명이 될지에 대한 수명 연장이나 이런 부분들과 이 폭발이 발생했었을 때 이 폭발 가능성에 대한 부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것들의 검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예. 검사 장비를 만드는 게 P&E 솔루션인데 거의 독점적인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제가 탐방을 다녀오고 나서 보니까 이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 현지 법인에서 하나 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 독보적인 것 때문에 프리미엄, 이 밸류적인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은 저는 2025년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시발점을 끄는 건 바로 유럽이죠. 유럽으로 인해 가지고 이 이산화탄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온실가스 줄이고 이 기후로 인해서 성장 모멘텀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 두 번째 이슈는 결국 두 번째 쪽으로 가는 거 글로벌적으로 전이되는 부분들은 중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배터리 셋업 체리들이 계속해서 이 흔히 말해서 기가 팩토리나 이 공장 캐파를 늘리면은 그만큼 검사 장비도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후공정단으로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이 P&E 솔루션은 굉장히 알짜 기업이라고 저는 보이고 있거든요. 수원에 이제 그 건성구 쪽인가요? 회사가 있는데요. 굉장히 내실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2차 전지 쪽으로 탈바꿈이 됐기 때문에 이런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BMS로 봤었을 때는 독보적으로 좀 치고 갔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또 탐방을 하셨다니 더 믿음이 갑니다. P&E 솔루션 이렇게 들어봤고 다음 종목 빠르게 넘어가죠. 다음 종목은 포스트콜 언택트 하나 갖고 왔는데요. 예. 아프리카 TV를 갖고 왔습니다. 아프리카 TV 저도 애청자이긴 합니다. 네. 유튜브나 아프리카 TV를 보는데 뭐 게임 같은 거 좀 보고 좀 이제 휴일날에 좀 보고 하는데 별풍선 쏘는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야, 근데 이제 아프리카 TV의 주 매출처는 그 광고 수익입니다. 그리고 플랫폼을 통하는 별풍선 수익들이 있고요. 예. 근데 광고 수익단은 좀 적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광고주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광고를 안 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광고 비용들이 좀 절약하고 있거든요. 네. 아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광고 수익이 적었는데 이 트래픽 숫자가 굉장히 그 이용자 수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1, 2월 달에 한 500만 명대였는데 3월 달에 좀 주춤했습니다. 네. 그리고 3월 달 주변에 4월 달에 급격하게 또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언택트로 인해서 이제 개인들이 그 재택에서 있는 이 라이프 사이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좀 이제 부각을 받고 있죠. 근데 이것도 하나의 산업의 트렌드로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시점에서 갖고 온 건 뭐냐면 기술적인 부분에서 봤었을 때는 좀 조정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눌림목이 잘 형성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갖고 왔거든요. 예. 이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은 조금 어느 정도 좋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광고 효과에서 안 좋을 것 같은데 플랫폼에서는 영업이익단에서 굉장히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보다는 2분기 QOQ적으로 봤었을 때는 더 좋은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2분기 실적을 보고 좀 접근하면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 해서 갖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 주신 종목 가운데서는 그래도 개선된 실적을 가장 빨리 확인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아프리카 TV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사실 정해진 시간은 다 갔는데 네. 한 종목 남았잖아요. 네. 맡기겠습니다. 만약에 5종목 굳이 준비하라고 해서 하나 끼워 넣으신 거면 안 하셔도 되고 그래도 좋다고 하시면 잠깐 한 1분 드리겠습니다. 빼고 싶긴 한데 예. 이 종목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으로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긴 한데 네. OLED 소재 쪽 관련된 겁니다. FPCB 소재랑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 소재 쪽이랑 OLED 패널 쪽에 들어가는 소재 업체를 만드는데 제가 좋아하는 업종이 딱 2차 전지 OLED 이런 5G 이쪽을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업종 섹터입니다. 예. 근데 이제 종목명을 얘기를 하면 이녹스 첨단 소재인데 이미 밑에 PD가 공개는 해버렸고 아, 포인트만 그러면 살짝 예, 얘기해 볼까요? 일단
상하이 공장 셧다운 때문에 역시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희가 근데 볼 거는 이 실적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후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했었을 때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OLED에 대한 그 프리미엄에 대한 멀티플을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좀 높은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는 그냥 PER 수준이 10배 이하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 실적이 지금 상저하고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실적을 좀 보시고 들어가시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짧은 시간에 빨리 달려왔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까지 5개 종목들 포인트까지 이렇게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가온투자자문의 이재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리고 다음 수요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새로운 소식들과 투자 전략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